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의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량 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비행 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한편의 비디오, 사람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짜지 않은 짠테크 짜짠댁입니다. 저는 19년 4월에 결혼한 2인 가족 신혼부부이고 내 집 마련과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종잣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은 6월과 7월 가계부를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썸네일을 보시고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터졌습니다. 그것도 아주 빵빵 터졌어요. 도대체 뭘 그렇게 터뜨렸는지 오늘은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가계 브이로그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영상은 여러분께서 많이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변동 지출입니다. 매도 먼저 두드려 맞는 게 낫다고 제일 크게 터져버린 식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부는 한 달 식비 25만원을 목표로 식비 절약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5월에 마음이 잠시 해이해지면서 30만원을 돌파하고 6월에 다시 마음을 좀 다잡았지만 그래도 25만원은 실패. 7월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네요. 핑계를 좀 대자면 요즘 날도 덥고 요리하기도 정말 힘들고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또 7월엔 제가 너무너무 경사스러운 일이 생겨서 이 기쁜 마음을 주체를 할 수가 없었고 마지막으로 요즘 장바구니 물가가 대박이잖아요. 확실히 외식이나 배달 음식이 늘면 식비가 그만큼 확 늘어나는 게 보입니다. 집밥의 위력을 다시 한번 크게 느끼게 된 7월입니다. 생활비입니다. 6월에 의복 미용비는 남편 헤어컷 비용으로 1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비용은 베개와 보드게임을 구입했는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베개가 불편해서 새로 구입을 했고 보드게임은 한번 해봤더니 이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큰맘 먹고 하나 장만했습니다. 7월에 의복 미용비는 기존에 입던 속옷이 너무 낡아서 새로 구입을 했고요. 7월엔 특히 이 병원 약국 비용이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뒷목과 어깨에 통증이 좀 있었는데 목 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심한 편은 아니라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MRI 검사 비용이나 주사 비용 또 물리치료비까지 비용이 꽤 들어갔어요. 다행히 실비보험으로 어느 정도 다시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일단 나간 비용이기 때문에 지출로 모두 잡았습니다. 보험 환급금은 나중에 부수입으로 잡을 계획입니다. 교통비입니다. 대중교통은 알뜰 교통카드를 사용하면서 20% 정도 할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소개 영상은 위에 링크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6월과 7월엔 택시를 이용을 좀 했는데요. 평소에는 잘 이용하진 않지만 6월엔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어려운 친구네 놀러가면서 사용을 했고 7월엔 부모님 댁에 갔다가 짐이 너무 많아서 이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기타 금액은 남편이 전주에 다녀오면서 사용한 시외버스비입니다. 꿈지출입니다. 자기개발비는 신문 구독료입니다. 미라클 모닝 시작을 할 때 따뜻한 차와 함께 경제신문을 읽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주식 투자비인데요. 저희 부부는 총 3개의 주식 계좌가 있습니다. 각자 관리하는 계좌가 하나씩 있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계좌가 하나 있습니다. 공동 계좌는 월 60만원씩 적금식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계좌라서 7월엔 60만원을 지출을 했고 6월에는 개돈과 같이 예상치 못하게 생긴 꽁돈이 있어서 공동 계좌에는 60만원을 나머지 금액에는 제 계좌에 투자를 했습니다. 기타비입니다. 남편이 2월부로 직장을 그만두면서 국민연금을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매월 15,750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비용은 지인 선물 비용입니다. 다음으로 고정지출입니다. 보험은 저희 부부의 실비보험과 보장성 보험을 합친 금액이고 매월 같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주거비입니다. 관리비는 전기, 수도, 난방비 포함한 금액이고 이자는 전세대출 이자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대 1억까지 연 1.2% 저리에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라서 대출금은 별도 상관없이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통신비입니다. 핸드폰 요금은 남편이 4만원 중반, 저는 8만원 중반대로 나왔는데 5월부로 노예 계약이 해지가 되면서 요금제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8만원 중반에서 5만원 초반으로 좀 낮췄습니다. 예비비입니다. 6월에는 급한 일이 생겨서 전주에 잠시 다녀왔었어요. 저희 부부는 차가 없어서 쏘카를 이용했고 쏘카 이용료와 주유비 약 14만 7천원을 사용을 했고 4만 2천원은 시부모님과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는데 사용했습니다. 마지막 항목 용돈입니다. 남편 용돈은 7만원이고 저는 15만원이었지만 7월부터는 1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식비와 생활비는 비록 실패했어도 제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줄여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처음 용돈 20만원에서 출발해서 15만원 그리고 지금 10만원까지 커피나 군것질 값도 조금씩 줄여보고 이 코로나 때문에 약속도 좀 줄면서 조금씩 용돈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가족 용돈에서는 취준생인 동생의 청약 금액을 매월 10만원씩 넣고 있고요. 6월엔 엄마와 여동생과 함께 백화점을 가서 예쁜 옷을 사드렸고, 7월엔 엄마와 어머님께 홍삼을, 그리고 소액이지만 동생들 용돈을 좀 챙겨줬습니다. 저축률은 6월엔 39%, 7월엔 50%로 높지 않은 편입니다. 저축률은 수입 대비 순수 저축한 금액으로 계산을 하고, 주식 투자비는 모두 지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비가 높은 달에는 저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에요. 7월에는 성과급도 나오고 주식 투자비가 적은 달이었지만 병원비와 식비 그리고 가족 용돈에 사용한 금액이 늘면서 저축률 50%를 달성했습니다. 잘한 점은 통신비는 8만원 중반에서 5만원 초반으로, 용돈은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매달 나가는 비용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노력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줄였다는 점, 그 점을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아쉬운 점은 여러분 정말 입은 있어도 말은 할 수 없는 요즘 자꾸 식비 절약 브이로그가 아니라 식비 탕진 브이로그를 올리고 있는데요. 반성을 하고 8월엔 정말 정신 차리고 다시 짜잔댁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계부를 제대로 쓴 지 어느덧 1년 7개월이 되었고, 처음 종잣돈을 모으기 시작할 때 목표했던 금액 1억을 드디어 어제 달성했습니다. 가계부를 제대로 쓰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직도 여전히 욜로댁으로 남아있었을 거예요. 지출이 많은 달이라면 반성하고 다시 개선을 하면 되고, 지출이 적은 달이라면 와, 나 정말 잘했구나 칭찬하면서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냐보다는 내가 목표를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 가계부를 꾸준히 써오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이에요. 이번 달도 가계 브이로그를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의 짜지 않은 짠테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짠녕.